지나가고 34분 3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추경안 의결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졌죠. 이번 추경안에는 좀 특징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또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됐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좀 뜯어봐야 될 종목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돈을 풉니다. 돈을 푸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추경이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코로나 이후 19년도 그리고 20년도, 21년도 때 강했었던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일단 추경 규모 통해서 지역 화폐 그리고 민생 지원 자금 뭐 25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우리 아나운서님은 받으시면은 어디 혹시 소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고민되는데요. 아마 밥 먹는 데나 좀 글쎄요. 식음료 쪽으로 좀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식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소비라고 부르는 섹터들에 많이 할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수 소비라고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섹터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화장. 그렇죠. 화장품까지. 네. 네, 저는 화장 안 하면은 흑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필수 소비 섹터 쪽을 일단 1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화장품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미 2월, 3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은 한일령 해제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오케이, 여기 이 기대감 자체는 살아있고 앞으로 정부 정책 내에서도 긍정적인 뉴스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필수 소비,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콜마홀딩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콜마홀딩스요. 콜마홀딩스입니다. 오늘 중에 지금 현재 20% 넘어가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달 내에 지금 한일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박스권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네. 이 저항대 다 돌파 나오면서 넘어서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보시면은 원전 살까요? 아니면 방산 살까요? 네. 지금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외 쪽으로 좀 돌려봐도 괜찮겠다. 화장품 쪽 지금 사실상 관세 우려감으로 인한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지금 관세 이야기 없잖아요. 네. 필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 관세를 매기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과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식품 쪽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네. 저는 원래 BGF 쪽을 원래 보고는 있었는데 우리 라면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라면이요. 불닭. 삼양. 네, 삼양 봐야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라면 같은 경우에도 필수 소비입니다. 특히나 라면이나 이런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연장선을 보실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가 살아있잖아요. 네.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붙는다면은 유가 때문에요. 그렇죠.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붙는 시나리오까지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 식품주들이 어떨까요? 더 가겠죠. 그런 가능성까지 일단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추경과 동시에 앞으로 정부 정책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처리 여부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네.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AI 투자 확대 추경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넘어가는 거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처리 속도를 보았었을 때 이런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종목 대표 두 종목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 두 종목 차트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원래 우리가 과거에 항상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죠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좋아요. 현 상황 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19년도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뭐였다? 네이버, 카카오였다. 어마무시한 레벨업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와 그때 과거와 현재의 이 각 주가들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다르긴 합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권을 보시면은 AI,
그렇죠. AI로 인한 수혜권을 봤었을 때 대형주들이라고 하면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쪽이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안, 특히나 이번에 오늘 또 새벽에 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추경 속도를 내는 모습에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도 넘어가지 않았냐라는 형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속도를 붙일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제 쪽으로 간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카카오페이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네이버도 결제 시스템 쪽으로는 네이버 페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엮여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 돌파하면서 안정 추세 돌렸다라고 하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까지.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광고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경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경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푼다는 게 단기적이라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네카오까지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까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정유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는 또 이란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4%대 상승. 정유주 일단 오늘장 올라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해요. 일단 장 초반에 프리장에서 뜨고 밀리고 있어요. 프리장에서 뜨고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의 시간대를 이야기했을 때 8시에서 8시 반까지 네. 프리장에서 일단 올랐다 챙기고 나가자 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석유주도 좀 이번에 마찬가지인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보시면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지난 직전 고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당시 고가인 75불을 뛰어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수물이나 아니면 해외 증시 지수물 내에서 지지 구간에 대한 평가들을 분명히 내리실 텐데 그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 유가 정유주들이 더 넘어가려면은 75불 넘어서 80불 넘어가야 돼요. 80불까지 뚫어야 돼요? 거기까지 뚫어야 됩니다. 일단 유가의 이제 커플링은 넘은 상황이고 네. 이슈성으로 인한 급등, 테마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당연한 구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중재가 없고 자 항복할래? 항복하고 전쟁 끝날래? 아니면은 버스터 맞고 핵무기 지금 없앨래?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 끝났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스럽게 다시 안정화 구간으로 넘어서면서 증시 다시 고가 넘고 3,000 넘어 3,200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버스터를 쏜다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에서 전면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부분이잖아요.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누굽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게 이라크예요. 근데 이라크 보시면은 과거에 걸프전 때 당시 그때 주둔해 있던 미국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미군들이 어디 있냐면은 이라크랑 이란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벙커버스터를 쐈다? 그러면은 이라크 내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유가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확인을 하고 정유주도 정유주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원자재 섹터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들 쪽으로 돌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료주 하나 말씀드렸었잖아요. 조비, 경농. 네. 네, 이쪽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유가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니까요. 현재는 아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확정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는 점 꼭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 테마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석유주들, 정유주들의 일단 상승분은 거의 나왔다. 흥구석유 보고 넘어갈게요. 네, 흥구석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뛰어 올라온 정유주의 상승분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지금 현재 갭이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또 눌렸다 하면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아마 이번 주 내지는 길어지면 해소 구간이 안 나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슈가 안 끝나고 살아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눌렸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가 흐름과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유가는 80불을 뛰어넘는지까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노려보면 좋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산주 쫓아갈까, 정유주 쫓아갈까,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는 필수 소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소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7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화장품 가지고 나왔고요. 토니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니모리 최근에 다이소까지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이소 입점해가지고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평가가 많은 상황인데 저는 다이소 입점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경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언제나 경기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사람들 소비 심리가 어찌 보면은 저렴한 걸 찾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많은 것이 어딥니까? 다이소. 그래서 그쵸. 화장품주가 지금 다이소에 입점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니모리를 보는 거, 우리가 일단 화장품주들이 전일부터 좀 많이 튀어 올랐었던 게 네. 중국에서 광군제가 있다면은 광군제 다음이 바로 6.18이에요. 6월 18일 날 쇼핑제. 네. 6월 18일 쇼핑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전거래일부터 화장품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민생 지원 자금 소비 진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장품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토니모리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토니모리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화장품주들이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모습을 우리가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려 3월 달부터 계속된 박스권을 유지해 왔었어요. 박스권 저항대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소비 진작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저항대를 돌파를 했죠. 저항대가 돌파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물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중국 회복 쪽과 함께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진작까지 이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더 충분히 올라갈 룸은 많아 보인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좀 높게 잡을게요. 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두 마리 토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중국발 모멘텀과 함께 화장품주 안에서는 토니모리 함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